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요즘 전자우편이 활성화되다 보니 우편물은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체국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과거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자, 권성두 PD, 집배원들의 돌연사에 대해 취재하셨다고요? 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집배원들의 돌연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84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2월과 4월에는 아산의 같은 우체국 소속 집배원 2명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집배원들의 돌연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무려 15시간이나 많았습니다. 취재 중 만나본 여러 집배원들 역시 장시간 과도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집배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 점심 먹는 거 20분, 30분이 아까워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 아파도 아프다는 내색을 하기 힘들어요. 공무원 때문에 하루가. 뭐 택배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 이상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보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식사 거르는 일은 기본.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점점 보람을 잃어간다는 이들. 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집배원들의 이야기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현장 일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데이터만 놓고 그것만 놓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이 현장에서 일하는 집배원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는 집배원들이 일하는 현장은 꼭 한번 여기 하루 일을 한번 해봤으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배원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목소리.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월 25일 아산 우체국 집배원 곽현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구가 나오는 시간이 보통 6시나 6시 반 정도 나오거든요. 시간이.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수고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전화를 하고 막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출근 시간이 지나도 곽 씨가 나타나지 않자 동료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고 어린아이들과 따로 방을 쓰는 아내도 남편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 봤어요. 죽었어요. 사람 이야기 도와주세요. 내 남편 죽었어요. 42살 늦은 나이에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3살, 4살 어린 2딸을 둔 결혼 5년 차 곽형구 씨. 아이들은 알아요. 아빠 하늘 있어. 제가 나 얘기 아빠 어디 있어? 아빠 하늘 있어요. 어떡해. 힘들어. 하루아침에 아빠와 남편을 잃은 가족들. 평소 운동을 즐겨하던 곽 씨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 평소에 좀 지병이 있으셨? 그런 건 없었어요. 건강했었고 같이 근무하면서 뭐 아프다고 그러는 것도 무섭고 단 한 가지 이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침 맞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하면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한다는 곽형구 씨. 평소에도 그는 과중한 업무 탓에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 선거 관련 우편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루 1,300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배달해야만 했다. 평균 배달 물량보다 300통을 웃도는 양이었다. 피곤해. 그리고 얼굴 많이 생각해. 왔어요, 남편. 이렇게. 왜? 나 많이 걱정. 왜? 나 이렇게. 아파요? 피곤해? 남편, 네, 피곤해. 네, 일 많았어. 당시 일이 많아 주말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는 곽형구 씨.
다른 가족들도 항상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말한다. 사람 보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도 진짜 동서 5년 동안 살지만은 우리 대련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명절 때도 그냥 우편물만 우리 집이다 이제 자기 이제 선물 주잖아요, 어쩌고 해서 그거만 딱 던져놓고 또 배달하러 간다 그러고 명절 때도 그랬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곽형구 씨가 근무했던 우체국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희 우체국 같은 경우는 집배원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저희 집배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새벽에 우편차가 오는데 이게 평일에 새벽 5시에 와요. 근데 원래 업무 자체는 발착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발착부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집배원들이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내부 사정상 교대로 다른 일까지 도맡아야 했던 상황. 더군다나 집배원 중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일을 나눠서 배달해야 하는 이른바 겸배 문제도 심각하다. 지금 이게 이제 좀 수월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이제 어쩌다가 빠지는 건 괜찮은데 되게 힘든 상황에서 한 명이 빠지면은 그게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추가해버리면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물량이 넘어서면은 어려운 거죠. 때문에 재작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집배원은 다른 동료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저희가 낮에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면은 웬만한 데가 다 문 닫고 끝날 시간에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몸 관리하기가 어렵죠. 토요 근무만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토요일 날 하는 병원도 있고 하니까 뭐 건강검진도 받으러 다니고 할 텐데 그 다시 또 이제 없어지니까 그게 시간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산 집배원의 돌연사. 4개월 전 같은 우체국 소속에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더 있다. 올해 2월 6일 아산 영인우체국에서 근무하던 15년차 집배원 조만식 씨가 동료들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전날 11시인가 일요일날 11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다음날 출근 안 하셔가지고 이제 막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해서 좀 다시 왔다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다시 119를 불러가지고 문을 이제 강제로 열은 다음에 보니까 이미 그 사후경직이 돼가지고 빠뽀시 붙어 있더라고요. 조 씨의 사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정지. 작년 늦장가를 든 44살 조 씨는 우체국과 50분 거리에 신혼집을 꾸렸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아 우체국 앞에 원룸을 구해 혼자 지내온 조 씨. 그가 사망하기 전 본인의 업무량도 벅찬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료 집배원 2명이 아프거나 다쳐 결혼이 생긴 상태였다.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주말도 밤낮도 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치울 시간도 없고 씻을 시간도 없고 그냥 힘드니까 바로 그냥 누워서 그냥 들어가면 누워 자고 눈 뜨면 바로 나오고 뭐 그런다고. 토요 택배를 폐지했을 경우에 폐지하고 나서 약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2년이 아직 못 된 상황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쉬어야지만이 일주일을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라 할까요?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과로가 계속 그 다음 주 넘어가기 때문에 돌연사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경우 도시가 커가면서 집배원의 업무 강도가 다른 도시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은 제때 충원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아산은 이제 도시나 인구가 좀 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집들도 많아지고 우편량도 많아지겠죠. 근데 거기에 적절한 때 맞춰가지고 인력 증원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 인원이 이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산 우체국 집배원들은 최근 2달 사이 동료 2명을 한꺼번에 잃어 참담한 심정이다. 이들은 동료 집배원들의 죽음이 과중한 업무 때문은 아닐까 의심한다. 많이 안 좋죠. 이 소식을 그렇게 들었을 때는 지금 처음이 아니고 여기서 했을 것도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두 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그 당시에. 우리 힘든 이 상황을 이 기회에 나는 알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도 없어요, 사실. 만시가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줬어. 사실 집배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은 아산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동자 운동연구소에서 작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일주일 평균 56시간을 근무하고 연평균 2,900시간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근로자보다 매주 12시간, 1년이면 620시간씩 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분들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1년의 시기를 나눕니다. 네, 보통기, 폭주기, 특수기 이렇게 나눕니다. 네, 보통 이제 그 폭주기라고 하면요, 월 중순에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 주로 고지서가 날아가는 그 시기에 폭증하고요. 특별기는 명절이나 선거나 수학 시기, 네,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비수기에는 하루 11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요. 폭주기에는 13시간 일을 하시고요. 특별기에는 15시간 이상 일을 하십니다. 하루에. 이렇게 과도한 업무량에 노출된 집배원들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높다고 말한다. 최근에 그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에서 만든 내부 규정으로는 그 주당 6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은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가 업무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일단 내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 어떤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주의력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점차적으로 생리 리듬이 점차 혼란스럽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당뇨병이 악화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서는 결국 그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리고 심장 혈관이 막히는 이러한 질환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물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업무량은 이제 말씀드리면은 많다기보다도 지금 우편물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량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근로시간도 지금 최근 5년간에 비하면 근로시간이 매년 줄고 있어요,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이야기처럼 일반 우편물은 감소했다. 반면 등기와 택배 업무가 늘어 집배원들은 육체 노동과 더불어 감정 노동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전화를 해가지고 또 전화를 받으면 다행인데 전화를 안 받으면 또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가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등기 택배는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런 게 그 업무적으로 그 기록 우편물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더 옛날보다는 더 힘들어진 점이죠. 지금보다 편지는 아무리 줄었지만 택배가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추세고 그리고 등기도 많고 그러니까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죠.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집배원들의 과로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개인의 질병으로 돌리고 있다. 이제 우정사업본부 그 최근 5년 사망자가 지금 19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집배 인력이 뭐 한 80명 그리고 내근직이 한 1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뇌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집배원분이 14명이시고요. 그리고 내근직이 27명입니다. 이게 장시간 중노동에 의해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집배 분야가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내근직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그 또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그 인과관계하고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작년 특별한 지병이 없는데도 돌연사한 집배원 수는 7명에 달하고 지난 5년간 사망한 집배원 수는
84명이나 된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집배원 잔혹사. 남은 집배원들은 이 죽음의 릴레이의 다음 주자가 혹여 자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산출한 주당 근로시간이 55.9시간. 반면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작년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48.7시간이라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집배원 돌연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군요. 네, 물론 과로사의 유무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돌연사의 경우 개인의 질병일 경우가 높다는 입장이고요. 장시간 근무 역시 개인의 업무 역량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아산우체국의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현재 2명의 결혼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 충원은 지금 된 상황인가요? 네, 아산 영인우체국의 경우 1명이 충원됐지만 아산우체국의 경우에는 아직 채용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산우체국에서는 여전히 남은 집배원들께서 이제 겸배를 하시면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루빨리 좀 충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지역의 집배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도 경기도 가평우체국에서 또 1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도시는 도시대로 세대수가 늘어나 어려운 상황이고 작은 시골 마을 역시 집배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 열악한 근무 환경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집배원들은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은 작은 농촌 마을이라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0년도 초에 들어와가지고 센터로 묶었어요. 센터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산면, 상월면, 양촌면 이 3개의 집배원들을 다 한 군데 모았어요. 처음에 모았을 때 인원이 12이었어요. 집배원만 12명 있었는데 지금 2017년도 지금 현재 인원은 8명이죠. 거기에 우편원 한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정확히 말하면 3분 정도는 집배구가 4개 집배구가 없어진 거예요. 집배원 수가 줄면서 담당해야 할 구역이 더 늘어난 셈이다. 논산시 양촌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차 오준열 집배원. 매일 11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양촌면에서 전북 운주 경계까지 많게는 하루 100km 이상 운행해야 한다. 거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등기 우편물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소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좀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지역적인 특성상 택배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 토요일에도 집배원 모두 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택배 요원이 없어요. 지원하기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집배원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을 하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시골 지역은. 사실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이유는 토요 배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해 2014년 7월 일시 중단되었던 토요 배달. 1년 2개월 만인 2015년 9월 재개되면서 집배원들의 업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토요 택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의 집배원 약 한 1000명 가까이를 제가 감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 택배 재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데이터로 보면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배원 수도 한두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대신하라 이러니까 과중한 업무가 더 쌓인다고 봅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토요 배달 재개는 민원인들의 불만과 적자 누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제 우체국 농어촌 지역까지 다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그 생산되는 상품이 토요일 날 제대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좀 엄청나게 쌓여갔어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편물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잉여 인력이 발생되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꼭 흑자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특별 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반 회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벌어서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독립재산제로 운영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업무량은 늘리고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입장. 토요 근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자가 개년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주 보편적인 서비스인 그 일반 통상 우편물이 감축폭이 너무 큽니다. 현재로서. 매년 1억 통 이상씩만 빠져나가다 보니까 토요 택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요 택배를 하고 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 운송비, 인건비 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큰 수익이 좀 보기는 어렵고. 토요일날 택배만 재개하겠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가장 적은 돈을 투입해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종사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면서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게 저는 사기업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우편 공공성,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걸 포장을 해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편 업무가 적자라 하더라도 등기 우편과 택배는 늘었다. 게다가 적정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요 근무가 재개됐다. 때문에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도시랑 농촌이랑 가릴 것 없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로사 한 지역만 보더라도 작년에도 뭐 도심이랑 시골을 가리지 않고 다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은 도심대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바빠지는 경향이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우체국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집배원들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한다. 단순히 수취함에 넣는 일반 우편보다 등기 우편이나 택배가 늘어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고스란히 집배원들의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2길 특급 등기나 택배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배달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조회가 다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뭐 택배나 어디 도착했다 이런 조회가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기록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저기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분들과 약속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록 우편물이 많으니까 옛날보다는 더 훨씬 힘들죠. 왜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고. 부득이하게 우편물을 분실했거나 늦었을 경우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고지서 같은 게 늦게 들어간다 그러면 면세료나 이런 것도 저희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도 페널티를 더 주는 것도 그래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배원들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배달을 미룰 수 없는 것. 이렇게 열악한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작년 4월 전국 집배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2011년도에 복수노조가 이제 허가가 되면서 노동조합을 좀 여러 가지 새롭게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 안에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집배노조 같은 경우는 토요택배 재개 이후에 이 기존 노조에서는 더 이상 근무 환경이 나아지긴 좀 힘들겠다. 이제 왜냐면은 노동조합 체계 자체가 이제 간선제이다 보니까 기층 조합원들의 그런 요구가 위까지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지난 2월 15일 집배노조는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배원들의 집단 사망에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과로사에 의한 근로감독 근거가 없다며 집배원들의 실태조사만 허용했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서청주, 대전 유성, 세종, 아산, 영인우체국 5곳에 대해 집배원 면담과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넉넉 잡아서 한 6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자체는 국민에게 공익적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이 이런 공익적 서비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더 선도적으로 잘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공기관이 훨씬 더 좋은 일자리,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그 속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국민들을 위한 공익 서비스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달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합의 끝에 100명의 우편원과 150명의 집배 인력을 충원했다. 집배 노조는 이 증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한 집배원 150명 정도를 새로 뽑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정규직은 17명 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위탁택배 이렇게 나뉘어서 사실은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를 뽑겠다고 하는 거죠. 노동자운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의 현재 인력은 77%에 그치고 있다. 최소 4,500명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대략 현재 인원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인력을 충원을 해야지 인원으로 따지면 한 6천여 명 정도를 충원을 해야 일반적인 노동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인력 충원 문제를 우정사업본부가 단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못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흑자를 보지 못하지만 그 예금 보험 부문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는 지난 수년간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다. 장시간 고착화된 우정사업본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는 방식으로 고치기에는 이미 문제가 너무 고착화돼 있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려면 대폭적인 개선, 대폭적인 인력 수정, 그리고 대폭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체국을 찾아 직접 일일 집배원을 맡았다. 이들의 고충 역시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자임한 만큼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크다. 우편물과의 전쟁으로 씨름하는 집배원들을 위해 이제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통제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 경영평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그리고 수익을 내는 방식, 수익을 남으면 정부가 그것을 회수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공공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까지 동시에 더 마련이 된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시간 근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집배원들. 이들의 바람은 더 많은 연봉도 더 편한 업무도 아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일하고 다만 조금의 휴식이 필요할 뿐이다.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즐거움도 주고 저도 그 즐거움으로 기쁨을 갖고 그렇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집, 우체국, 집.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웃으면서 출근하고 웃으면서 퇴근하고 직원들끼리 가족같이 지내고 개인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일을 하고 인원이 좀 찾아서 다른 데 마냥 정식 출근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할 정도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
그런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인력 충원만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돌연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여건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4만 5천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꽤 큰 규모의 공공기관입니다. 때문에 인력 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우정사업본부 차원에서의 증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돌연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우과하고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정사업본부의 구체적인 개편과 함께 또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자,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8년째 한국산업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18,000여 명에 달하는 집배원들의 땀과 노고가 배어 있을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위라는 타이틀보다 집배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성수 PD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사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의 구성원인 집배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국민의 우편물도 안전하겠죠. 집배원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편 공공 서비스 역시 바로 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